이 오디오 드라마의 대본은 AI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사운드로이 오디오 드라마 어둠의 속삭임. 낭독 윤호, 김우주, 성미라, 정창훈, 정민희, 박준선. (3장) 밤늦은 시간, 정우는 텅 빈 학교 운동장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연의 사건 현장에서 찾아낸 8개의 숫자가 적혀있는 종이 조각과 깃털이 들려 있었다. 과학실에서 분석한 결과 서연이가 들고 있던 깃털은 역시나 조려원의 앵무새 깃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 나는 깃털의 발견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 아마도 깃털은 그녀가 조려원에서 겪었던 어떤 사건의 단서일 거라는 가능성이 높았지. 혹시 조려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서연이가 앵무새 깃털을 가지고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려원을 직접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어. 난 조려원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서연이의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지. 어둠이 내려앉은 조려원은 낮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어. 울창한 나무와 덤불 사이로 새들의 울음소리만이 들렸어. 나는 조심스럽게 조려원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정막 속에서 새들은 자기들을 찾아온 침입자에게 경계하는 모습이었지. 나는 조심스럽게 조려원을 둘러보았어. 나는 서연이가 떨어뜨렸을지도 모르는 흔적을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땅을 뒤지고 나무 아래를 살펴보았어. 여기서 서연이가 남긴 뭔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때 뒤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 나는 재빨리 나무 뒤에 숨었어.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존재를 뚫어져라 응시했지. 희미하게 뜬 달빛 아래 그 모습이 드러났어. 그것은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이었어. 교장 선생님? 나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라앉히고 교장 선생님의 다음 행동을 살피기 시작했어. 교장 선생님이 이 시간에 조려원에 와서 뭘 하는 거지? 교장 선생님은 조려원 한쪽 구석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그 뒤로 몸을 감추었어. 저 나무를 쳐다보는 이유가 뭘까? 저기에 뭔가가 있는 걸까? 의심, 불안, 호기심. 온갖 감정이 뒤섞여 마치 거센 파도처럼 내 마음을 덮쳤어. 나는 그 파도에 휩쓸리듯 조심스럽게 교장 선생님의 뒤를 따라갔어. 나는 교장 선생님의 뒤를 쫓아 그 나무로 다가갔어. 나무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고 그 구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 비밀 통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나무 아래에서 미묘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나는 다시 몸을 숨겼고 학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섬뜩하리만치 음울한 표정의 교장 선생님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 그는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희죽거리더니 이내 조려원을 빠져나갔어. 나는 교장 선생님이 비밀 통로를 통해 어디로 가는지 꼭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구멍에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했어.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 좌절감이 엄습하려는 그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풀로 덮여있는 키패드가 눈에 들어왔어. 여기에 이런 것이...
나는 망설임 없이 키패드를 드러내고 숫자 조합을 고민하기 시작했지. 그때 내 머릿속에 번쩍하고 서연이가 남긴 8개의 숫자들이 떠올랐어. 혹시 서연이가 남긴 숫자는 이 비밀 통로의 열쇠였던 걸까? 반신반의하며 숫자를 입력했고 곧이어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 내 심장은 뜀박질 쳤어. 드디어 비밀 통로의 문이 열린 것이지. 어두컴컴한 통로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내 등 뒤에서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 뒤돌아보니 문은 이미 그 입을 굳게 닫아버린 후였어. 깜깜한 어둠 속에 나는 홀로 남겨졌지. 두려움과 기대감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뒤섞인 채 나는 망설임 없이 비밀 통로로 발걸음을 내딛었어. 어둡고 좁은 통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음산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어. 먼지가 가득한 이곳의 퀴퀴한 공기에 숨이 막혀오는 듯했어. 눅진한 벽을 더듬어가며 나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내딛었어. 통로 안에 울려 퍼지는 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내 심장 박동 소리도 점차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 이 비밀 통로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게 될까? 이 통로의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나는 숨을 죽이고 앞으로 나아갔어. 드디어 나는 비밀 통로의 끝에 도달했어. 그 끝에는 녹슨 작은 문이 있었지.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았어. 여긴 대체... 나는 삐그덕거리는 문을 조심스레 열고 그 안을 둘러보았어. 이곳은 도대체 어디지? 혹시 서연이의 죽음에 관련된 증거가 있을까? 나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주섬주섬 손전등을 꺼내었어.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먼지가 가득 내려앉은 낡은 침대와 책장, 모조리 낡은 가구들 뿐이었어.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시금 방 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어. 그때 나의 시선은 벽에 붙어있는 사진들에 멈춰버리고 말았지. 사진 속에는 한 쌍의 커플이 담겨 있었어. 서로가 손을 잡고 웃으며 키스를 하는 모습. 그 사진의 주인공은 나를 경악하게 만들어버렸어. 그건 바로 서연이? 나는 다시금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 그리고 사진 속 서연이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이건 교장 선생님?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어. 혼란스러웠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어. 도서관에서 발견된 8개의 숫자가 바로 이 비밀 통로의 비밀번호였고, 서연이가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래, 이곳이 서연이와 교장 선생님의 미래 장소였다는 건데, 그렇다면 분명히 이곳에 그 둘의 은밀한 흔적이, 서연이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나의 시선은 어느새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책장에 멈췄어. 먼지가 쌓인 책장에서 유독 빨갛게 보이는 한 권의 책. 최근까지 누가 사용한 흔적임에 틀림이 없었지. 그 책을 꺼집어내어 펼쳐들었어. 낯익은 글씨. 너무 많이 봐왔기에 익숙한, 하지만 이제는 그리운 서연이의 글씨였어. 이 책은 서연이의 일기임에 분명했지. 일기에는 서연이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고독, 아픔, 슬픔이 적혀 있었어. 오늘은 내 생일이야.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생일 축하를 해주지 않아. 나는 혼자 방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
나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 내가 2살 때인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다나 뭐래나. 나는 엄마,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이 집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만 같아. 나는 늘 혼자였고 세상은 나에게 차갑고 어두운 곳으로 느껴지기만 해. 언제나 난 그런 상상을 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까? 과연 그렇다면 그 이유를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서연이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함께 살았지만 어머니는 병약하여 서연이를 돌봐줄 여력이 없었어. 하지만 늘 당차고 화난 그 아이의 모습에 나도 힘을 얻고 있었는데 그 화난 모습의 이면에는 교장 선생님이 있었던 거야.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다른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하지만 난 언제나 그렇듯 혼자였어. 아니,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아. 선생님이 있어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선생님은 이젠 나에게 가족이나 다를 바 없는 존재야.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몰라. 선생님 덕분에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자꾸만 선생님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는 오늘. 그가 베풀었던 관심에 서연이는 그만 사랑을 느끼고 만 거지. 그리고 그와 함께하면서 행복을 느꼈다고. 하지만 서연이는 점차 교장 선생님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 무서워. 이제는 그이가 너무 무서워졌어. 하지만 그이는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고. 그이가 더 이상 위험한 일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이를 위해 무엇 할 수 있을까? 신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나에게 방법을 알려줘, 제발. 교장 선생님은 학교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고 지역 유지들, 조직폭력배들과 손을 맞잡고 대규모 룸살롱을 차려 이곳의 어린 여학생들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어. 그이는 이제 폭주기관차 같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 나도 더 이상 그이를 잡을 수가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불행해지고 말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방법밖에 없어. 서연이는 교장 선생님의 이런 모습들을 차마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를 구원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게 된 거지. 서연의 일기를 다 읽은 후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책상 위에 널려있는 서류들이 나의 눈에 들어왔어. 나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지. 그 내용들은 서연이가 일기에 언급한 횡령된 돈들의 명세서, 비밀 계좌 정보, 지역 유지들의 유흥업소 출입 명부, 거기에 마약 판매 장부까지. 교장 선생님의 비리를 증명하는 여러 상황 증거가 명명백백히 적혀 있었어. 그리고 다시금 바닥에서 희미하게 번들거리는 무언가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어. 핏자국으로 얼룩진 굵고 무거움. 마치 피에 목마른 괴물처럼 보였어. 손에 쥐는 순간 느껴지는 무거운 압박감. 깨진 손잡이. 흠집 투성이의 나무는 나를 향해 고함치고 있는 듯했어. 바로 이 잔인한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사장. 비밀 통로를 빠져나온 정우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곳이었다. 교장실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딘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정우는 마침내 교장 선생님의 집무실 앞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렴. 나는 숨을 죽이고 문을 열었어.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으로 차 있는 방 안에는 책상에 앉아있는 교장 선생님의 모습만이 보였지. 늦은 시간에 찾아왔구나. 정우야, 뭔가 일이라도 있니? 교장 선생님은 예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나를 맞이했어. 교장 선생님, 당신은 정말 뻔뻔하시네요. 언제까지 그런 가면을 쓰고 계실 겁니까? 나는 억눌렸던 목소리로 소리쳤어. 당신이 저지른 범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 하지만 금방 그는 다시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지. 정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모른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서연이를 살해한 범인입니다. 이 녀석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제는 못하는 말이 없구나. 당신은 비밀의 방의 존재를 아는 서연이를 그곳에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밖에서는 명문 고등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모두의 선망에 둘러싸인 채 내내 인자한 선생님을 연기했더랬죠. 그래요. 하지만 당신의 범죄는 모두 밝혀졌습니다. 닥쳐! 내까지 게 뭘 안다고 그런 막말을 씹으리는 거야! 비밀의 방? 이 늦은 시간에 와서 다짜고짜 뭐라고?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는 교장 선생님의 책상 위에 비밀의 방에서 찾아낸 서류 뭉치를 던져놓았어. 이건 제가 조료원의 비밀 통로에서 발견한 겁니다. 당신의 그 악질적인 계획들, 당신이 그간 저질렀던 악행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적혀있더군요. 그리고 서연이를 입막음했던 증거까지. 서연이를 죽인 범인은 당신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이런... 나는 교장 선생님의 멱살을 움켜쥐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 그리고 이 책은 당신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랐던 서연이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일기장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에게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서연이 말입니다. 서연이의 일기장이라고? 여기 읽어보세요. 당신을 향한 서연이의 마음이,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서연이의 마지막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정우의 증거 앞에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짧고도 깊은 한숨을 내쉰 그는 무언가를 다짐하는 듯 고개를 주걱거리더니 이윽고 정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후회의 표정이 서려 있었다. 교장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자백하십시오. 마침내 굳게 닫혀 있었던 교장 선생님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 맞다. 내가 다 저지른 일이다. 교장 선생님은 자신이 그간 저질렀던 모든 범죄에 대해 자백하기 시작했어. 그는 자신이 학교 내부 자금을 횡령하고 외부 범죄 조직과 연계하여 마약을 밀수하고 심지어 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하여 유흥업소의 접대부로 끌어들였다는 사실들을 모두 털어놓았어. 나는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억누를 수 없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밑도 끝도 없이 자꾸만 가라앉아버리는 슬픔을 느꼈어. 나는 교장 선생님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를 존경했었어.
하지만 지금 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내가 알고 있던 교장 선생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 난 내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어. 내가 받아야 할 처벌은 무엇이든 감수할게. 교장 선생님,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응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알아.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둬들이는 게 맞는 법이지. 교장 선생님은 나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 정우야,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속죄할 기회를 줘. 내가 이 학교를 위해, 우리 학생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나는 교장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 교장 선생님, 당신은 더 이상 학교와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아까와는 사뭇 다른 얼굴로 나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의 눈은 이미 생기를 잃어버린, 마치 죽은 사람의 눈인 것만 같았지. 정우야, 비밀 통로의 존재는 이제 너와 나만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증거들도 내가 가만히 입만 닫아주면 모든 게 해결이 돼. 난 너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 돈이 필요하다면 돈, 내가 원하는 학교라면 그 어떤 학교라도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나는 교장 선생님의 말에 흠칫 놀랐어. 교장 선생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이 사태를 어떻게든 외면하고자 하는 나에게 회유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나는 교장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했어. 교장 선생님, 당신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런 추잡한 이야기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쩔 도리가 없구나. 교장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 서랍을 뒤적거리더니 낡은 천으로 쌓여있는 무엇인가를 꺼내들었어. 그리고 천을 벗겨낸 순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 그것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진 단검이었지. 붉은 녹이 쓸어 흐르는 칼날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피비린내를 뿜어내는 듯했어. 그는 단검을 단단히 쥐고 서서히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 그의 눈빛에는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고 그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져만 갔지. 마치 그 모습은 먹잇감을 향해 이빨을 겨누는 한 마리의 맹수처럼 보였어. 정우야, 넌 이미 너무 많은 곳을 알아버렸어. 이제 그만 서연이 곁으로 가줬으면 하는구나. 어느 사이에 공허해진 눈빛.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섭게 변해 있었어. 그의 말에는 저릿저릿한 위협이 담겨 있었지. 선생님, 이제는 끝입니다. 당신의 악행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타까워. 그는 곧 숨겨놓았던 살기를 띠고 나에게 달려들었어. 나는 목덜미로 날아오는 그의 공격을 간신히 피했지. 단검이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교장실 안에 울려 퍼졌어. 그는 점점 더 광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지. 그때였어. 교장실 밖에서 굉음이 울려 퍼지고 거칠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경찰이다! 김영사님과 경찰들이 교장 선생님을 체포하기 위해 방에 들이닥쳤어. 수많은 경찰들의 기세에 눌려버린 그는 이내 단검을 떨구어 버렸지. 윤영식 씨, 당신을 납치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순식간에 결박당한 교장 선생님은 나에게 원망의 눈빛을 보내며 경찰에게 이끌려 나갔어. 내 놈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구나.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마. 나는 멀어져만 가는 교장 선생님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 청우야, 아무리 내가 통신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내부 사정을 다 꿰고 있다고 하더라도 뭘 믿고 그렇게 무모하게 들이댄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들이닥치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형사님,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제가 밀어붙여서 그 사람이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그 자백이 명확한 증거가 되어 서연이가 억울하게 죽은 사실이 드러나고 이제 이 이상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야 전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제가 섣부른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이 녀석이... 한 학교에서 벌어진 추악한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서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그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함에도 잠시, 곧이어 서연을 되찾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정우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다. 몇 달 후,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 정우는 서연의 묘지에 앉아 있었다. 묘지에는 서연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서 있었고 묘비 주변에는 서연이 좋아했던 노란 코스모스들이 만발해 있었다. 정우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거기는 어떠니? 내가 좋아했던 코스모스들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 정우는 서연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서로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서연아, 널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너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덜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 정우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그녀의 묘를 뒤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에는 서연을 향한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었다. 정우는 앞으로 서연의 기억을 간직하며 서연이 남긴 뜻을 이어받아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 깊이 다짐했다.